네, 제일 좋았던 종목은 역시 뭐 폐기물 업체들이 기대 이상으로 이번에 선방을 했죠. 그다음에 5G 관련한 종목군도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면은 자, 코인텍과 YN텍, 인선인티는 뭐 우리 국고초 종목이죠. 뭐 국고초 3부 종목이나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에 폐기물에 대해서는 제가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산주다라고 한 몇 년간 뭐 주장을 해왔었던 종목 같네요. 워낙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다는 것은 마진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실제로 이 폐기물 사업만 주력을 하고 있는 코엔텍은 마진이 40%라고 했습니다. 40%면 밸류를 10배가 아니라 한 20, 30배 정도를 줄 수가 있다고 본다면 거의 지금 시가총액이 5천억이지만은 영업이익이 한 350억대까지 나와야 되니까 7천억이 되어도 사실 코인텍은 비싸다고 볼 수가 없죠. 역사적 신고가를 깨고 있는 상황입니다. YN텍 같은 경우는 매출 비중도가 오히려 해운회사 쪽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0%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성ENT 같은 경우는 자동차 폐차 사업들, 뭐 중고차 매매 사업도 매출 비중도 한 50%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 15%대 나오죠. 만약에 이 코인텍처럼 이 폐기물 쪽의 주력이라면 이들 또한 마찬가지 마진 한 40% 정도가 나올 수 있겠고요. 인선ENT 같은 경우는 매립 쪽입니다. 매립 쪽의 마진은 거의 한 50% 정도가 되죠. 매립이 사업이 주력인데 만약에 매립만 한다면 마진이 굉장히 높겠죠. 근데 다른 또 자동차, 중고차, 뭐 폐차 이런 사업을 하니까 마진이 거기서 떨어져서 그렇죠. 전체적으로 어쨌든 폐기물만 놓고 본다면 이들만한 종목들은 없죠. 최고의 마진을 줍니다. 그거는 국가가 든 허가 사항이기도 하지만 폐기물이 누구나 들어갈 수가 없죠. 폐기물이기도 허가 사항이기도 합니다만 이 마을의 주민들의 반발이 너무 심하죠. 그래서 이 사업은 누구나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땅값 떨어진다고 해서 절대 또 환경 오염된다고 해서 절대 이 허가를 안 내주기 때문에 이들이 더 거의 독점인 것이고 여기에 KJETS가 시아공단 쪽에 한 70개 정도의 폐기물 업체를 맡아서 그걸 폐기하고 또 속아가는 가지수단을 열갖고 스팀 에너지를 공급하는 KGETS도 있습니다만 YN텍이 있고 코엔텍이 있으니까 굳이 KGETS는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뭐 여기까지 하면 옥상옥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그냥 깔끔하게 세 종목만 코엔텍, YN텍, 인선ENT. 코엔텍은 울산, YN텍은 여수산업단지 안에 나름대로는 뭐 호남과 영남 쪽에 각각 대표 기업 하나 정도를 하면 되겠고 인선ENT야 일단 건설 폐기물들 그다음에 매립 처리 쪽은 뭐 국내 독보적인 1위니까 이 세 개 기업은 꼭 해 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벌써 코엔텍과 YN텍은 역사적 신고가를 깨고 있습니다. YN텍 같은 경우는 불과 3개월 전만 하더라도 지금 시가총액이 한 800억대? 800억대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1,600억까지 왔나? 그렇죠. 거의 3개월 만에 더블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아마 국고처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YN텍을 발굴을 했고 또 매매했는 분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뿌듯한 종목인데 이 산업 폐기물 관련한 종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5G 쪽 기술주 쪽은 제가 오히려 여러분한테 잘 설명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뭐 5G도 그렇고 또 자율주행 쪽도 그렇고 반도체 장비 소재 쪽들 워낙 이 삼성전자나 이런 쪽에 많이 의존하는 부분도 있지만 오히려 이런 거는 테마들 개념보다는 사실상 수급이 더 많이 좌우를 합니다. 만약에 뭐 소차나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뭐 로봇 관련한 종목지 이런 것은 정부 정책 수혜의 흐름으로 많이 갑니다만 이 기술주들은 좀 다르죠. 수급에 의해서 많이 좌지우지하다 보니까 그건 매일매일 보고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개념이라서 따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5G 관련해서도 이번에 세계 최초로 상용화가 4월 4일 날도 하필 또 4월 4일이에요. 어쨌든 4월 5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따기 위해서 부랴부랴 4월 4일 날로 당겨서 상용화에 성공을 했는 것 같습니다. 뭐 명복이죠. 명복입니다. 어쨌든 몇몇 종목이 서진도 역사적 신고가를 깨고 있고 자 오일솔루션도 역사적 신고가를 깨고 있고 RFHIC도 뭐 신고가에서 매물 사활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종목군들 그래서 폐기물이랑 5G 쪽이 신고가 종목이 많이 나오는 걸 보면 역시 이들 종목이 실적도 좋고 성장성도 뛰어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당분간은 5G 근데 보통 5G가 이제 상용화가 됐으니까 하락하는 건 아닌가 이런 얘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5G는 이제 첫발입니다.
앞으로 장비는 지금보다 수십 배가 더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죠. 매년 2024년까지 매년 30%에서 50% 정도 성장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5G는 이제 첫발입니다. 그래서 재료가 소멸이 됐다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아닙니다. 재료가 노출이 됐을 뿐이지 소멸이 전혀 되질 않았다는 것이고, 폐기물도 역사적 신고가를 깨니까 또 가격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죠. 폐기물 처리 비용이 안 올라가면은 주가만 올랐으면 문제가 되겠죠. 근데 소각 처리 비용이 지난 2년 동안 50%가 올랐습니다. 매립 처리 비용은 무려 100%가 올랐어요. 주가가 올라가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폐기물 처리 비용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들 주가가 신고가를 깨고 5G가 신고가를 깨고 있다 해서 결코 중간에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잘하는 거 열심히 잘 옮겨 다니기는 어렵겠죠. 우리는 보유를 잘합니다. 근데 떨어지는 종목을 자꾸 보유하는 이게 문제죠. 여러분들이 자 항상 홀드가 답인데 어떤 종목이 홀드냐라는 것이죠. 예, 이익 성장이 크고 미래 가치가 뛰어나는데 수급까지 들어와요. 그리고는 5선, 20일, 60선 타고 계속 올라가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간에 흔들림 없이 새 가슴이 아니어야 되겠죠. 그걸 끝까지 가져가느냐, 이거의 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 흐름이 이미 나와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이 수까지 받침이 됐다. 실적까지 받침이 됐다. 그런데 정부 정책과도 관련이 있어. 이런 종목들은 이 극대화가 답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로봇 관련한 종목 잠시 조정 구간에 들었는데, 로봇주는 산업 로봇 이런 종목 다 포함해서 로봇 또 이 공량 자동화까지 다 포함해서 그냥 로봇 테마로 넣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마찬가지죠. 그래서 로봇 관련한 종목은 이번에 조정이 왔으니까 오히려 다음 주를 한번 주목을 해보는 게 맞지 않나 보여지고, 정부에서 로봇 관련해서는 지원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20년 내년부터 한 1,000억 정도 투자한다는 얘기도 나왔었고요. 이 로봇 시장을 지금 현재 한 5조 시장인데 2023년까지 15조 시장으로 키우겠다라고 정부에서 또 공약도 냈으니까 기대를 한번 해봐야 될 부분이고, 또 이 로봇 시장 스마트 팩토리 관점으로 한번 보시면 앞으로 스마트 팩토리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늘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지금 정부뿐만 아니라 차기에 새로운 어떤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임금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줄어들지 늘어나지는 않겠죠. 그래서 근로시간은 자꾸 줄어들고 소득은 자꾸 올라가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어느 기업이 자꾸 사람을 쓸까요? 못 쓰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공장 자동화로 가게 될 수밖에 없고, 산업용 로봇이 이 콤비아 벨트에 산업용 로봇, 옛날에 사람이 있었다면 지금은 산업용 로봇이 그 자리를 대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고, 거기에 맞춰서 대기업들이 하나씩 산업 로봇을 쓸 수 있도록 그 관련한 기업들 하나하나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로봇스타도 말씀을 드렸고, 로봇스타 SM코어 빠졌나요? SM코어도 말씀을 드렸고, 포스코 ICT 이런 기업들마다 각각 이 공장 자동화에 필요한 기업들을 인수하고 있습니다. 증설을 하는데 외주를 주는 것보다 자체적으로 증설하는 게 훨씬 낫겠죠. 그래서 관련한 종목들은 잠시 이번에 조정을 받았지만 그런 워낙 장이 좋았으니 그렇죠. 장이 좋다 보니까 장과 지수와 직접적인 종목군들이 많이 갔는데, 바이오가 좀 조정을 받았으니까 결국 IT가 주도하는 상황이 됐고, 그 다음에 폐기물과 이 IT들이 주도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 살짝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오히려 다음 주에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관련한 종목들을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그동안에 폐기물을 워낙 많이 봤었던 종목이라 따로 설명드릴 건 없습니다만, 간략하게 기업을 탐방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잠깐만 가보시면, 울산에 계신 분은 잘 아시겠다라고 했죠. 울산 용담의 어마어마한 땅 10만 평에 소각로 3개를 돌리고, 자, 국내에서 제일 많은 하루 450톤을 소각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코엔텍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마진이 40%에 대해서 늘 강조를 드렸죠. 시가총액이 5천억에 이제 역사적 신고가 가져왔습니다. 팔 일은 없죠. 계속 보유를 하셔야 되겠고, 이번 금요일 주말장은 YN텍이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6%대 올랐는데, YN텍 이번에 CD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YN텍 CD 주문 들어온 거 참 오랜만에 봤죠. 여기 보시면 외국계 창구가 아침 개장과 동시에 장 끝날 때까지 일정하게 컴퓨터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YN텍을 이렇게 개장과 동시에 장 끝날 때까지 오퍼받은 물량을 계속 사버리니까 결국은 최고가
거기에서 6.7%나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YNT이 원래 그래 급등하는 종목이 아니었었죠. 그러니까 그게 외국인은 또 잡혔어요. 그러다 보니 네, 급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이 장 중에 CD 주문만 이렇게 확인하다 보면 얼마든지 이렇게 전혀 CD 주문 안 들어온 종목까지도 매수를 할 수가 있겠고, 이 종목은 네, 7,000원 언더에서 여러분 우리 자 노란통 메신저 친구분들에게 제가 문자를 보내드렸던 종목이죠. 어쩌면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해서 보내드리고 이틀 있다가 바로 급등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주가가 계속 지금 레벨업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국고초를 통해서는 뭐 와인텍은 여러분 말씀 많이 드려왔습니다. 자, 이들이 해운 자회사 5척이지만 아마 6척 정도가 될 겁니다. 돈을 잘 버는 BSC핑도 자회사로 갖고 있고, 자, 이 골프장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여수산업단지 안에 성황로까지 갖고 있습니다. 많은 부동산을 갖고 있고, 유보금만 하더라도 1100%예요. 자본금 90억짜리가 1100%면 현금성 자산만 따지더라도 대충 한 1000억이고, 지난 연도 영업이 150억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밸류 10배만 주더라도 1500억입니다. 거기에다 부동산의 가치가 있죠. 이런 기업이 불과 지난 1월 달만 하더라도 시가총액이 얼마였어요? 800억이었습니다. 해서 이거를 굉장히 강조를 드렸죠. 깔고 앉은 부동산 가치, 그리고 수익 가치, 그리고 유보금, 이것만 보더라도 800억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1000억 언더에서는 못 사는 날이 올 것이다라고 네, 장담하듯이 말씀을 드려왔는데, 일단 지금 1000억은 절대 갈 수가 없겠죠. 근데 자, 이 3월 들어서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여러분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좀 없어져 버렸는데, 혹이라도 다시 이제는 시가총액 하단부가 굉장히 올라갔으니까 글쎄요, 뭐 1,400억 21선에 만약에 다시 한번 붙는 자리가 나오면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인선이엔티를 보죠. 신고가는 아니지만 인선이엔티도 1월 달에 여러분이 이제 잡아야 될 자리는 다 이런 자리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보라색으로 골든 크로스를 항상 차트에 자동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골든 크로스 나기 전에 60선 뚫을 때 사는 것, 골든이 나면 그 다음에 21선, 61선 눌림목 자리에서 사는 것, 그리고 5선 타고 올라가면 지금은요 홀드죠. 그래서 매수 자리는 다 이미 보면 정해져 있습니다. 골든 나기 전 왼쪽 오른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기준은 여러분들이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61선만 사실 보면 되죠. 보유하는 부분은 21선까지 보지만 매수는 61선을 올라설 때, 그 다음에 61선의 지지를 받으면 그 자리가 아마 여러분한테 들어가기 제일 좋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골든 나기 전과 골든 나고 난 다음에 기회를 잡고 그 이후로 날아가면 이젠 내 거 아니다. 그리고 갖고 있는 분은 내 거죠. 당연히 이익을 극대화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선 타고 올라가고 있는데, 자, 이번에 이런 종목만 그런 게 아니라 YN텍도 그렇죠. 지난 1월 달에 골든이 났습니다. 골든이라면 급소가 어디겠어요? 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예측이 되겠죠. 아, 주가가 60선이 올라가 버리면 골든이 나겠죠. 그래서 나기 전에 여기가 급소였고, 나고 난 다음에 61선까지 안 가고 21선을 다시 회복을 합니다. 자, 이런 경우는 플랫 패턴이 나옵니다. 계속 매매가 됐죠. 그래서 많은 이 매매를 직접 제자분들과 열심히 매매했던 자리가 바로 저런 자리였었고, 그리고 네, 자, 노란톡 메신저 회원들은 여기서 한번 제가 보내드렸었고, 지금 연일 가고 있습니다. 자리는요, 이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가 되겠죠. 자, 이제 5G를 봅니다. 5G는 좀 들어가기는 좀 부담스럽긴 하네요. 자, 오이솔루션은 목요일 날에 깊은 음봉, 금요일 날에는 변동성이 큰 양봉이 나왔으니까, 자, 다시 안정을 찾으려면 다시 단봉으로 가야 되겠죠. 단봉으로 가게 되면 그때 오이솔루션을 거래하는 걸로 하고, Y솔도 변동성이 생겼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골든 나기 전 61선이었고 골든 나고 난 다음에 자, 몇 번의 급소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들어가야 될 자리는 아니네요.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5일선 매매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니까 5일선 정도에서 짧게 트레이딩을 했는데, 이게 장 끝날 때 혹은 그 다음날 올려주면서 수익을 냈다, 5% 이상 수익 냈다. 그럼 그때부터 스윙으로 가야 되겠죠. 지금은 일단 음봉만 공략을 해서 5일선에서 자, 음봉 혹은 지지 캔들 정도에서 공략을 하죠. 해서 단기 트레이딩으로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만약에 자, 이익을 준다, 자, 5% 이상 수익이 나면 이때부터 자연스럽게 다시 스윙으로 가는 거죠. 뭐 단체 줄넘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중간에 들어가야 되니까 더 조심하게 들어가야 되겠죠. 만약에 아예 골든 나기 전, 골든 크로스 나죠? 나기 전에 미리 잡아놨다면 그냥 편하게 갖고 갈 것도, 지금은 이미 Y선으로 날아가고 있는 중이니까 중간에 들어간다면 반드시 그렇게 조심스럽게 트레이딩으로 뭐 엉덩이 빼고 접근하다가
맞으면 그때부터 갖고 가는 걸로 하시면 되겠고요. 서진은 신고가를 왔는데 네, 금요일 날에 조금 아쉬웠죠. 목요일까지는 뭐 정상적인 흐름이 나왔다고 보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수요일 날 신고가를 찍었고 목요일 날 거리 없는 음봉이 나왔으니까 신고가를 다시 멋지게 종가 관리가 됐어야죠. 종가 관리가 됐으면 종가에 다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종가 관리가 안 되고 밀리면서 윗꼬리가 나왔습니다. 뭐 다행히 거래량이 터지진 않았으니까 서지는 추가 상승 가능하리라 보여지는데 들어가야 될 부분은 자, 어쨌든 고점에 종가 관리가 되는 자리가 나오면 다시 한번 거래해 봐야 될 것 같고 갖고 계신 분은 조금씩 물량을 줄여야 될 단계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뭐 시초가를 못 지킨다든가 이런 패턴에서 신고가를 찍었는데 신고가에서 시초가를 못 지키면 그 자리에서부터 빠른 속도로 여러분들은 이익을 실현해야 되는 상황까지 올 수는 있겠네요. 5G는 조금 버겁게 올라가는 느낌? 매물을 받으면서 올라가는 반면에 네, 여기 좋은 코엔텍과 YN텍 자 이런 종목군들은 폐기물은 어째요 매물을 먹으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매우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반면에 오이솔루션이나 선진 시스템을 봤을 때 5G는 조금씩 트레이딩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약간씩 물량을 줄여가면서 가야 될 부분이 있겠고 그 다음에 로봇 관련한 종목은 SPG는 아직 크게 시작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늘 말씀을 드려왔는데 기어드 모터라고 이 전동기에다가 감속기를 붙이는 감속기 모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속도를 떨어뜨려서 파워를 올릴 때 쓰는 게 기어드 모터죠. 세계 글로벌 1위 업체입니다. 작년에 돈을 많이 벌었죠. 작년에 영업이익 2배까지 올라왔었고 그리고 이들은 BLDC 모터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BLDC 저소음에 네, 자 브러시가 없는 브러드리스 이 DC 모터가 공부를 하는데 이거는 공기청정기에 들어가죠. 제습기에도 BLDC 모터가 들어갑니다. 이 부분에서 국내 시장을 뭐 그래도 한 50% 정도는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SPG는 앞으로 공기청정기와도 관련이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려왔고 돈은 잘 법니다. 돈은 잘 벌고 지난 연도 영업이익이 120억까지 나왔어요. 60억에서. 자, 로보스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보스타는 아마 다 또 한 번의 상승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로보스타는 자 보시면 자 일단 1차적으로 자 로봇 관련해선 네, 자 입성 전략이 나오고 난 다음에 대부분의 로봇 관련한 종목이 약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기간 조정 성격이 강하고요. 아직 가격 조정은 없는 상황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핵심인자 LG전자로 최대 주주라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 LG가 뭐 증설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봐야 될 종목은 로보스타고 이번에 이 양산하게 된 개발하게 된 한국기계연구원이랑 바로 양팔 로봇 이거를 좀 개발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산업 현장에 아마 투입이 된다면 로보스타는 한 단계 레벨업이 되는 단계가 될 수 있겠죠. 수급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보스타는 다음 주에 네, 뭐 개장과 동시에 외국계 시리즈분 들어오면 뭐 당연 급등할 것이고 기관들이라도 들어오면 음목을 먹으면서 양봉이 나오는 자리가부터 로보스타는 매매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일 기대가 되는 것은 지금 수급이 이번에 안 들어와서 그렇습니다만 삼익THK가 되겠죠. 삼익THK는 모기업이 일본 THK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유보금이 상당히 많이 쌓아놨죠. 무려 1700%의 유보금을 쌓아놓고 매년 영업이익이 그래도 한 300억 가까운 영업이익을 내는 가장 정상적인 기업이 삼익 THK입니다. 그래서 THK가 자 보시면 한 번씩 주가는 크게 레벨업되고 조정이 들어가는데 굉장히 조정이 얕습니다. 이번에도 이번 주도 그렇죠. 월요일 날마다 항상 급등을 합니다. 월요일 날 급등 그리고 주중에는 조정을 받았지만 금요일 날 지지 캔들이 나왔습니다. 월요일 날 만약에 매물을 먹고 다시 한번 종가 올라가면 또 트레이딩 자리가 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수급이 들어오면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팩토리 관련한 종목들 중에서 로보스타와 얘는 LG전자고 그리고 삼익 THK는 바로 THK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SN코 같은 네, 그 종목도 같이 한번 연계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교육용 로봇 쪽으로 이 코딩 로봇이라고 이거는 조립을 해서 직접 작동하는 로봇입니다. 애들 교육용으로 쓰는 거죠. 로보가 이 코딩 로봇으로 대박을 치고 연일 주가에 대박을 치고 있습니다. 연일 급등을 하고 있고 단기간에 거의 더블 가까이 지금 로보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보가 지금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줄면서 양봉을 뽑을 때는 거래량이 터지고 자, 이 잠깐 조정받을 때는 거래량이 없습니다. 오선 타고 금방금방 올라가고 있네요. 지금 이거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양봉을 뽑을 때는 기다렸다가 장주에 음봉이 나오면 음봉에서만 짧게 들어갔다가 또 수익이 나면 그때부터 또 수익 가는 전략을 쓰면 되겠죠. 다만 로보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오른 것은 아무래도 개인 세력이 개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시가총액이 400억대 놓을 때 너무 쌌죠.
그걸 들어서 지금 800억 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싼 맛에 아마 관리자가 붙었던 것 같고요. 특별히 뭐 실적이 있어서 뭐 특별히 좋아서라기보다는 아마도 세력이 개입했던 것 아닌가라 보여지고, 이 코딩 로봇 쪽은 원래 대장은 로보티즈입니다. 이 교육용 코딩 로봇이 원래 로보티즈가 대장입니다만, 로보티즈보다는 로보가 시총이 낮아서 아마 그쪽으로 개입을 했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 앞으로 교육용 이 코딩 로봇 쪽으로 보든 아니면 자율 로봇 쪽으로든 LG전자가 3대 주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혈통을 따져도 로보티즈가 더 주도주가 될, 멀리 가는 거는 로보티즈가 더 멀리 갈 수는 있겠죠. 이 로봇 자율주행을 같이 공동으로 개발했고 이번에 2019 CES도 출품을 한 거는 로보티즈입니다. 근데 LG전자의 지분이 8.5%에 대한도 주목도 해야 될 부분이지만, 다만 단기간에 이번에 재료가 나와서 오르고 난 다음부터가 이제 문제인데, 아직까지는 아무도 개입하지는 않았고 오히려 기관들이 2주일째 지금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어느 정도 눌림목 자리에 반등을 줘야 됩니다. 역사적 신고가 자리까지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올리는 건 순전히 기관 수급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로보티즈가 다음 주에,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눌림목 자리로 보면 가격 조정은 이제 없습니다.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기관들이 만약에 9시 50분 봤는데 수급이 들어와, 그러면 신고가 재돌파를 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자율주행 로봇 쪽, 그리고 이 교육용 코딩 로봇 쪽에서 로봇 기업에 뭐 어떻게 보면 진정한 주도주가 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요거는 어느 정도 지지만 마무리가 되고, 기관들이 지금 11째 매도가 나온 게 부담이라 그렇죠. 요것만 멈추면 됩니다. 요거만 멈추면 아마 조정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 보여지네요. 그래서 수급 보고 로보티즈도 꼭 관심을 가져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급등 종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